안녕하세요. 리뷰아지트의 깡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30살이 된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2월 26일 수요일부터 3월 2일 일요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2일째인 27일 목요일에 다녀왔고요. 1층과 3층 총 4개의 홀에서 정말 크게 열리고 있었어요. 3층은 소품과 생활용품 위주라면 1층은 조명 및 대물 가구. 특히 네이버로 예약 방문하시는 분들은 3층으로 바로 올라가셔서 발권하시고 입장하면 됐는데요. 진행요원분들의 안내를 따라 키오스크에서 발권을 하면 팔찌 형식의 입장권을 배부받게 되어요. 여기서 입장하게 되면 바로 D홀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D, C, B, A 순으로 인상 깊은 순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소품, 가드닝이 많았던 D홀입니다. D홀로 입장을 하면 이번 리빙 디자인 어워드와 디자이너스 초이스라는 다양한 전시 부스를 먼저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리빙 디자인 어워드 공간에는 눈에 띄는 제품상이라고 해서 사전 선발된 30개의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픈 시간인 10시 반에 거의 바로 들어간 거라서 조금은 쾌적한 환경에서 구경을 할 수 있었어요. 의자, 조명, 오브제, 키링 등 임팩트 있는 형태의 상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현장 심사를 통해 28일 공식 채널에서 5개의 우수작이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에서의 트렌드를 선도했던 디자인이었던 만큼 한 번쯤은 서칭하다가도 만나본 형태의 제품들이라 반가웠고 개인적으로 디퓨저 앤 향 드로퍼 세트에 우리 고유의 떡살 디자인이 적용된 점이 좋았습니다. 어워드 부스를 나와 옆으로 가면 그린무어라고 하는 가드닝 편집샵의 공간이 있습니다. 감성적이고 따뜻한 자연의 느낌을 담은 브랜드로 영국의 프리미엄 가드닝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한다고 해요. 부스 내 한켠에 아예 브랜드 지향점을 담은 공간을 마련해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디올은 입장하고 나서 이렇게 우측면에 어워드 공간과 가드닝 브랜드 그리고 VIP 라운지가 있고 왼편을 돌아보면 디자이너스 초이스라고 해서 4가지의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그중 룸언더라는 공간은 초개인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서 개인의 유니크함을 표현한 전시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는 선인장도 신기했고 선반 위에 제각기 다른 브랜드의 향수들이 모여있는 점도 초개인화라는 문화적 양상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됐습니다. 그 옆에 하우스 오디너리라는 또 다른 디자이너스 초이스 전시 공간은 반복되는 듯한 일상 속에서의 다름의 차이와 그 이유를 고찰한 전시 공간으로 사물, 공간, 소리가 같은 형태일지라도 다름을 만들어냄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디자인 어워드와 디자이너스 초이스 공간을 지나면 브랜드 부스가 시작되는데요. 무타공 커튼 브라켓 브랜드 노못의 부스는 지금 다시 봐도 독특하면서도 인상적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었고 카카오 채널 등록을 해주면 예쁜 안경 닦기를 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리빙페어의 또 다른 묘미는 다양한 미술작품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런 미술작품에 대한 식견은 부족하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다채로운 색감의 형태는 깔끔하고 개성 강한 작품들이 더 많아진 느낌이었어요. 제 눈에는 다 너무 예뻐서 넓은 집에 살게 된다면 다 모셔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포인트는 흡음재라고도 부르는 PET 소재의 제품들이 많아졌다는 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눈 곳은 소호랩이라는 브랜드인데요. 다양한 컬러와 고객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제작 브랜드로 일상 속 소음으로부터 해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개성껏 이용하시기 좋을 브랜드이고 견적가도 살짝 문의를 드렸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더라고요. 기념품으로 5,000원 가방을 판매하셨는데 이날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답니다. KCC 신한벽재 부스도 옆에 마련이 되어 있었고 컬렉션 구경과 함께 여기도 공식 채널을 추가해두면 실생활에 유용할 택배박스 커터칼을 사은품으로 주셨습니다. 윈도우 스토리라는 커튼 블라인드 전문 브랜드에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품과 기술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전시 부스로 구성하고 계셨어요. 디자인 스튜디오 데이데이에서는 조금 특별한 체험 부스를 기획해 주셨더라고요. 5일 동안 진행되는 이 리빙페어도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매일매일도 그 자체로서 리빙이라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어요. 체험 부스 안에는 이렇게 목탄이 있어서 벽면에 다양한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요. 저도 한번 소심하게나마 기록을 남겨보았습니다. 글뿐만이 아니라 그림으로 남기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을지 보는 재미도 있고 저도 잠시 활동을 멈추긴 했지만 한때 캐릭터 그리는 취미가 있었어서 당시 저작권까지 등록했던 귀여운 저의 붕수 캐릭터를 그려놓고 왔어요. 붕어 커플을 소재로 그렸던 캐릭터인데요. 언젠가 한 번쯤은 다시 세상 구경을 시켜줘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스는 입장 전에 촬영 동의를 받으시는데 관객들의 모습을 타임랩스로 담아서 출구 쪽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순간들을 모아 멋지게 담아주고 계셨습니다. 도잠이라는 브랜드에서는 키즈 가구 전시를 하고 계셨는데요. 우드톤의 라운드 처리된 가구들은 정돈되고 아늑한 느낌이었어요. 디올과 시올 중간에 보난자 커피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요. 2006년 독일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유럽 스페셜티 문화를 이끈 브랜드라고 하는데 확실히 드립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정신 차려보니 이것저것 사왔더라고요. 그렇게 시올 생활용품 패브릭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식기류에 진심이신 분들은 시올에서 아마 정신을 못 차리셨을 것 같아요. 유니크한 홈파티 플레이팅을 지향하는 베터핑거에서는 알록달록 예쁜 식기류들을 특가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주말의 감성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머 위켄드도 이번 리빙페어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쇼핑 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다 너무 사가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브랜드명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뭔가 식기류 디자인에 어울리는 전시를 한 것도 인상 깊더라고요. 특히 시올에서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관이 있어서 1만 원 이상 구입할 경우 경품 응모권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귀여운 액세서리 등을 구입하고 커피와 쇼핑백 경품을 받았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온가족 프리미엄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 무스텔라에서는 어디에든 어린이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키즈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낸 행복한 순간 전시회를 진행하였는데요. 리빙이라는 게 사실 현재 살아있는 생활을 의미하잖아요. 우리의 현재 살아있는 이 생활 속에서 순수한 아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행복한 순간을 통해 리빙의 진정한 의미를 고찰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올과 디올 중앙부에 있는 보난자 커피를 중심으로 건물 끝자락에서 1층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1층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가구, 가전, 조명 있는 B홀로 연결됩니다. 소품류가 많았던 3층과 달리 1층은 대물 가구, 공간 중심이라서 전체적인 공간 스타일을 보는 재미와 조명 구경하는 재미가 컸었는데요. 이번 리빙페어 B홀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코웨이입니다. 경도 조절, 스트레칭, 체압 분산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스마트 매트리스 비렉스 S8 플러스를 체험해본 게 너무 인상 깊었고 체험하면서 간단한 설문만 참여해도 럭키드로우 응모권을 주셔서 덕분에 향도 좋고 양도 넉넉한 룸 스프레이를 받았답니다. 확실히 알찬 혜택 구성과 체험의 가치를 주는 게 리빙페어를 잘 이용하는 전략이지 않을까 싶었고요. 다만 기능이 강조되는 매트리스와 달리 심미적인 요인이 중요한 배치 가구의 경우에는 조명과 소품 등을 잘 활용해서 눈길을 머물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최적의 성능을 들려주는 스피커, 브랜드 발롱드 파리의 스피커는 소리의 왜곡이 적도록 집요한 분석을 통해 성능과 디자인 모두 챙겨왔습니다. 내 업무 공간에 꼭 필요한 브랜드를 추구하는 메이우드에선 업무 공간조차 머물고 싶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우드톤의 감각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에 모션 데스크 기능까지 접목시킴으로써 디자인을 넘어서 기능적인 부분까지 머물고 싶은 서재 공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버섯 조명으로 유명한 렉슨 조명, 홈카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비알레띠를 지나면 빛을 통해 아름다움과 기능의 균형을 추구하는 한국 조명회사 아고를 만날 수 있는데요. 조명의 기본인 기능을 챙기면서도 다양한 형태적인 아름다움을 구현하고 있어서 개성 있는 요즘 세상에 트렌디함을 챙기기 좋은 브랜드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구, 리빙아트가 더 많이 모여있는 A홀로 연결되는데요. A홀에서 가장 핫한 곳은 이 시대의 가구 플랫폼 오늘의 집과 날 것의 재료 그대로 본질만을 살려 특별한 결과물을 만들고자 하는 레어로우가 함께 만든 전시 부스인데요.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저는 멀찍이서 구경하고 토우드로 넘어왔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든 모듈 가구를 소개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게끔 해주었어요. 또한 스트링 퍼니처 8컬러스와 같이 스트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듈 방식으로 조합 설계를 하고 시스템장 방식으로 구성하는 가구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4, 5년 전부터 이런 형태의 가구들이 부쩍 늘어난 느낌이었는데 과거엔 정돈된 공간 구현에 포커싱을 맞춘 설계들이었다면 점점 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컬러나 좀 더 다양한 모듈 타입을 제안하는 것이 보였어요. 리빙페어 하면 빼먹을 수 없는 시몬스. 시몬스 부스는 항상 규모가 웅장해서 기대가 많이 되는 곳이었는데요. 이번 부스 규모는 조금 작아진 것 같지만 지난번 페어 때도 웅장하게 보여주셨던 굴림 테스트를 이렇게 다시금 만나볼 수 있게 부스를 구성해 주셨고, 매트리스는 단순한 아이템을 넘어서 숙면이라는 보다 큰 관점에서 다양한 아이템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분야에 특화된 전문 디자이너로 구성된 가구 회사 더 체어는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아르퍼와 함께 콜라보 전시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번 전시는 의자류에 집중된 전시였는데 다양한 소재들에 대한 전시, 설명이 함께 있었고 정말 많은 의자들이 부스에 자리하고 있어서 어떤 스타일의 의자들이 나에게 잘 맞을지, 메쉬 소재가 좋은지, 팔걸이 회전 각도는 어떤 게 좋을지 다양하게 만나고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이번 리빙페어는 정말 모션 데스크들이 넘쳐났는데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 책상이 줄을 잇고 군데군데 모션의 기능이 보였다면 이번 리빙페어에서 보이는 책상들은 거의 모션 데스크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기기 사용량이 늘어난 현대의 생활 패턴을 반영하여 디스크, 경추 등 건강에 관심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기능성 책상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일하는 공간을 위한 가구 브랜드 포워크에서도 독특한 형태의 모션 데스크를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높낮이 조절이 되는 버튼과 중앙부에 디귿자 모양의 상판만 부분적으로 각도 조절이 되는 모션 데스크를 제안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가구의 기능에 많이 초점을 맞춘 듯 했습니다. 신기했던 건 이곳은 이런 독특한 형태의 의자도 있었다는 건데요. 앉아본 소감은 굉장히 아늑하고 몰입감이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가구도 꾸준히 보이고 있었는데요. 모듈형 고양이 가구 냥트로시카에선 예쁜 색감과 고양이들이 좋아할 형태의 가구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새롭게 런칭된 모듈형 가구 듀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런칭 이벤트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모듈형 가구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시장에 새롭게 나온 듀를 만나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즐거운 주거생활을 연구하는 모스카펫은 율동감 있고 즐거운 느낌이 드는 가구를 제안합니다. 알록달록하면서도 형태나 디자인이 깔끔해서 과하지 않은 느낌이라 이전의 페어 때부터도 제가 참 좋아했던 브랜드인데요. 이번 30주년 리빙페어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빈백 소파로 유명한 플레지어도 리빙페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인데요. 작년에 저도 집으로 하나 데리고 갔었던 미니멀한 사이즈의 빈백 액세서리도 있고 빈백 외에도 소파베드 등 다양한 형태를 만나볼 수 있었어요. 공예적인 형태를 추구하는 비엘로도 있었고 모듈로 완성하는 컨템포러리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레브릭스에서도 다양한 모듈 가구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한 6, 7년 전쯤에 해외 잡지에서 모듈형 가구가 떠오른다라는 글을 봤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분위기가 많이 확산된 게 엿보였고 설계 특성상 발주 시스템을 잘 구현해 놓은 브랜드들도 인상 깊었습니다. 취향이 깃든 공간을 만드는 즐거움, 유스트 바운더리의 부스는 규모는 작았지만 가구들이 모두 아이디어가 좋고 예뻐서 눈길이 갔어요. 모션 데스크의 응용은 점차 다양해져서 이승석 우드워커스에서는 2인이 써도 충분한 규모의 책상을 선보였습니다. 우드 소재의 스틸 하드웨어가 받쳐주는 구조라 공간 무드를 잡기 좋았고 모션 데스크가 보일 때마다 제가 작동을 시켜보았는데 모션을 주기 위한 기기, 하드웨어는 두세 군데 업체의 하드웨어가 약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높낮이를 시간 설정을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나 특정 선호 높이는 즐겨찾기로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정도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모션 하드웨어의 기능인 것 같았습니다. 이로써 6시간이나 걸린 저의 2025 리빙페어 탐험기가 끝이 났는데요. 영상으로 담지 못한 부분은 아이폰 스냅 사진으로 구성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어워드 같은 전시와 함께 즐길 수 있었던 D홀. 저에게 PET, 흡음재 소재의 재발견을 시켜준 공간이었고요. 커피 애호가들이라면 환영할 보난자 커피를 지나 다양한 식기류에 눈이 돌아가기 바빴던 C홀. 개성 넘치는 식기류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지만 사실 C홀은 다양한 플랜테리어와 향에 관련된 제품들도 많았어요.
룸스프레이는 제가 정말 이것저것 사오느라 영상으로 많이 담지는 못했습니다. 비올로 넘어오면 이제 공간을 밝히는 조명들, 다양한 형태의 가구와 함께 마치 전시회 구경하듯 공간 자체를 즐기게 되었고 정신없이 셔터를 누르다 보면 어느덧 A홀에 도착하게 되는데 시스템 가구, 다이닝 공간의 디자인 변화, 각종 모듈 가구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다채롭기도 하고 기능성 상품도 많이 엿보이게 된 이번 리빙페어. 이번에 바빠서 못 가보신 분들은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현장감을 느끼셨길 바라고요. 다가오는 9월 11일 목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이번에는 삼성동이 아닌 마곡 코엑스에서 2025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가 한 번 더 열린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많은 브랜드 한 번에 볼 기회가 쉽지 않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